가지고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려고 해요. 리버스 시어링이라는 방법하고 콜드 시어링이라는 방법으로 구워보려고 하는데 일단 리버스 시어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고기는 비트박스에서 구입한 목초 부채살이고요. 일단은 스테이크용이니까 제가 두께를 한 3cm에서 5cm 정도 잘라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입해서 이틀 정도 냉장실에 널어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방이 있는데 이게 노란색이죠. 목초라는 증거입니다. 일단은 썰어볼게요. 원래 이렇게 덩어리 고기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틀 전에 뜯어가지고 여기 망에다 이렇게 널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널어놓으면 고기가 더 연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널어놨다가 스테이크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용 시어링이라고 하면 예열된 팬에 겉면을 바짝 익혀서 먹기 좋게 만든 다음에 레스팅을 통해서 속까지 온도가 전달돼서 속을 맛있게 잘 익을 수 있게 육즙을 가두는 그런 작업인데 리버스 시어링이니까 시어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익힌 다음에 꺼내어서 팬에 센 불에다 겉면을 익혀서 겉면을 바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은 미디엄이나 미디엄 웰던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테이크 굽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또는 오븐이랑 팬이 필요합니다. 뭐 에어프라이어에서 해도 충분히 맛있게 잘 되기 때문에 꼭 오븐 없으셔도 돼요. 자, 먼저 소금을 뿌려볼게요. 취향에 맞게 다 구운 다음에 찍어 드셔도 되는데 소금 뿌려서 구우셔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콜드 시어링 할 때는 소금을 안 뿌리고 후추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초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은 후추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후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검정색 후추가 아니라 그 검정 후추의 껍질을 다 벗겨서 이렇게 하얀 알갱이만 갈은 백후추예요. 제가 백후추를 쓰는 이유는 흑후추가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국셀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하기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게다가 까매서 곰팡이가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흑후추는 사용하지 않고 백후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뿌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조금 소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목초의 향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뿌려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로즈마린 이런 거랑 같이 구우셔도 되는데 저는 고기 본질의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허브 종류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렇게 소금이랑 후추를 뿌린 상태에서 에어프라이어에다 넣을 건데 이게 고기 심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예요. 근데 이거 꼭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찔러가지고 가운데쯤에 잘 찌르셔야 돼요. 이제 고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보통 리버스 시어링 할 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이 심부 온도가 한 54도에서 55도 정도 됐을 때 꺼내면 되거든요. 보통은 한 100도에서 110도 사이의 온도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했을 때 그 정도 온도가 도달이 되기 때문에 없으시면 온도랑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을 때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철망이 꼭 위에다가 올리셔야 돼요. 그냥 여기 바닥면에 이렇게 놓아버리면 이 바닥에 잘 익지가 않아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반드시 위에다 철망을 놓고 등반을 깔고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안에서 낮은 온도에서 얘가 익으면서 육즙이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 육즙이 별로 많이 빠져나오지 않아요. 속에 이렇게 서서히 익으면서 속에 다 가두어지는 그런 육즙이 나중에 스테이크 맛을 더 좋게 하거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도로 맞출게요. 그 다음에 시간은 40분 해서 일단 예열 들어가고요. 이게 다 예열이 되고 나면 고기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온도계 꽂았죠? 지금 현재 27도고요. 제가 55도씨에 세팅을 해놨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콜드 시어링을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시어링은 팬이 차가운 상태에서 고기를 바로 넣어가지고 겉과 안을 같이 서서히 익히면서 자주 2분 정도에 한 번씩 시간을 재가면서 이렇게 뒤집어서 속은 천천히 익고 그 다음에 겉은 계속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 할 때는 소금을 먼저 뿌리면 이 겉면에 소금이 닿으면서 물기가 많이 생기니까 소금은 먹을 때 찍어 드시고요. 후추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고기 자체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기름 없이 하는 스테이크 굽는 방법인데 이 부채살은 기름이 좀 적어요. 게다가 부채살뿐만이 아니라 목초 자체가 그냥 한우처럼 마블링이 엄청 많은 고기들이 아니라서 약간의 기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염지해 놓은 돼지 지방을 팬에 조금 발라서 구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후추를 이쪽면에 다 뿌렸고요. 이건 바로 이제 구우시면 돼요. 이 고기는 돼지고기 삼겹살인데 제가 3월 30일 날
소금을 뿌려서 염지를 해놨어요. 냉장실에 넣어놨던 건데 한 덩이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좀 사용하려면 끝부분을 좀 자를게요. 기름 완전 예쁘게 생겼죠? 이게 조금 더 있으면 분홍색으로 변하는데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나서 분홍색으로 변하진 않았네요. 요리 기름에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집어넣다가 다음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돼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 옆에 지방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냥 소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을 좀 떼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부채살이라서 지방이 거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 기름으로 했고요. 꼭 돼지고기 기름 아니어도 어떤 기름이라도 상관없어요. 온도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꺼내가지고 속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덜 익은 게 많네요. 더 해야 됩니다. 온도계가 망가졌어요. 역시 그냥 40분에서 50분 정도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된 것 같아요.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팬에다가 살짝 기름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살은 마블링이 별로 없는 애라서 게다가 목초라서 너무 생팬에다가 구우면 고기가 퍽퍽해요. 사실 기름을 낼 때는 약한 불에다가 하는 게 훨씬 기름이 잘 나요. 단열로도 있기 때문에 옆에 치울게요. 시어링은 차가운 팬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부채살에 너무 기름이 없어서 기름칠을 조금 할게요. 팬은 코팅팬이에요. 집에 있는 아무 팬이나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코팅팬, 무쇠팬, 철팬, 기타 등등. 스텐팬은 차가운 데다가 넣으면 붙어서 안 되겠네요. 불 안 킨 상태에서 3cm에서 5cm 정도 되는 두께의 고기를 이렇게 올리고요. 원래 마블링이 아주 많으면 정말로 기름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살은 좀 마블링이 적은 편이라서 제가 살짝 기름칠을 한 거고요. 나중에 먹기 전에 기름을 넣어서 한 번씩 얹어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이 겉에 있는 거 그냥 근막이라서 약간 질겨요. 드실 때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콜드 시어링은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앞뒤로 계속 뒤집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1분이건 2분이건 간에 보통은 2분만에 한 번씩 뒤집기를 많이 해요. 그 시간을 제거하시면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먹어볼까요? 통째로 드시려고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막에 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지만 당신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먹어볼게 그냥. 소금 없이 드셔보세요. 아니야, 소금 있는 게 낫겠다. 내가 사랑하는 맑은 소금을 드리겠습니다. 고기 찍어 먹는데 이 소금만큼 맛있는 소금이 없죠. 보기만 해도 맛있어. 이거 먹어요. 금방 있는 걸 먹어가지고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 먹어봐. 촌스러워가지고 덜 익었다고 할 거죠. 또 잘라 이거를? 당신 어떤 게 더 나아요? 리버스 시어링, 콜드 시어링. 난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리버스가 낫죠. 딱 보니까 알겠네. 이게 더 많이 익었거든. 그러니까 당신 입맛에 이게 맞는 거예요. 난 이게 더 맛있는데. 덜 익은 게 더 맛있는데 당신은 익은 걸 좋아하니까 이게 더 맛있죠. 오늘은 옥초 부채살을 가지고 콜드 시어링하고 리버스 시어링으로 고기를 구워봤는데 먹어보니 부채살은 가운데 근막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 삶아야 근막이 부드러워지는데 한 이틀 정도 드라이에이징 한 걸로는 살짝 부족했다. 그래서 일반인이 먹기에는 근막이 약간 부담스러웠다고 하네요.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막을 제거하고 먹으면 부채살도 굉장히 부드러운 부위라서 괜찮고요. 부채살의 근막이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싫으시면 부위
부위를 다른 부위로 하시면 돼요. 채끝 등심이나 등심 부위로 하시면 엄청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고기 심부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리버스 시어링 할 때 조금 일찍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105도에서 한 40분 정도 했는데 한 50분 정도 하면 훨씬 더 속이 많이 익어서 지금처럼 핏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돼서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좋은 것 같고요. 레어를 좋아하시면 40도도 괜찮습니다. 또는 미디엄을 좋아하셔도 괜찮은데 미디엄 웰던이나 웰던 좋아하시는 분들은 50분 정도는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콜드 시어링 같은 경우는 2분씩 해가지고 8번에서 9번 정도 뒤집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익은 거 좋아하시면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뒤집으시면 속에 더 많이 익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데 저희 남편은 덜 익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익은 거 좋아하시면 여러 번 더 뒤집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눌렀을 때 단단한데 속이 조금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셔야지 물컹물컹 들어가면 많이 덜 익으니까 그 부분만 눌러보시고 해주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